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7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종목 진단 일찍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휴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 없어요. 아시죠? 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목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자, 어쨌든 오늘 종목 진단 한국테크놀로지, IHQ, 그 다음에 코롱글로벌하고 카카오, 위메이드와 한화 이렇게 6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테크놀로지 먼저 좀 볼까요? 한국테크놀로지 요거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죠? 사우디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죠. 서부산업하고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건설 이제 가설제 공장,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한 업무 협약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네옴시티를 본다는 얘기죠.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진행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이 제2의 중동 붐이라고 불리는 네옴시티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즉, 이 회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출에 초석을 다질 것이다. 자, 여러가지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추세 자체도요, 지금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 바닥을 잡아내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 그리고 나서 이평선에 모여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추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매물대가 현재 가격대, 1000원부터 시작해서 1100원대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요 자리를 넘어서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동안 추세가 크게 형성된 부분이 없었고요. 더 길게 상황을 보게 되시면, 5500원보다 떨어졌었던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끊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뭐 수급 동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흐름이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를 만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홀딩하세요. 더 홀딩하시고요. 추세가 지금 5일선과 21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오는 조정보다는 유지가 되면서 끌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봉 자체가 너무 크게 된다라면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는 나오겠죠. 그래서 양봉이 좀 작게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옆으로 누워주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래쪽 지지가 가까이에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홀딩 전략 그대로 보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라면 가격이 지금은 높아서 안 되고요. 조금 이제 매물대에 대한 벽에 의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50원. 네, 1000원부터 950원. 1000원은 너무 센데요. 네, 950원 전후 또는 950원 아래쪽 이런 쪽으로 노려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들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냥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HQ를 한번 볼게요. IHQ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엔터, 웹툰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좀 누워주는 상태죠. 이 종목도 지금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인데 이거를 지금 꺾어내는 모습이 살짝 나타났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아직 추세를 넘어갔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추세선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살짝 위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들은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단 추세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약간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돌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추세에서 탈출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 라인대는 어디냐? 지금 바로 현재 가격대쯤 되네요. 700원쯤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애매해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추세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지지와 저항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고 옆으로 누워줄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좋다라면 내려가지 않고 이거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2평
지평선 모아놓고 당겨주게 된다면 주가가 지지선 확보하고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체만 타게 된다면 1200원대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1200원 라인대가 종합지수로 치면 27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시장이 2700포인트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까지 만약에 1200원 정도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추세가 약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세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일단은 아래쪽을 받쳐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만 조금 주의하세요. 이격이 벌어져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덥석 무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만 참고하시고, 중국 쪽에서 분위기만 좀 조금 더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게 된다면 부담이 되겠죠. 자, 시장이 2700포인트 가야지 도달할 위치를 그냥 순식간에 도달해 버렸다. 그러면은 고평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서 대응들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코롱 글로벌. 요것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내용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한 사우디 관련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밀 협상에 들어갔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협상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비밀적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자, 우크라이나 이 관련한 부분들은 또 어떤 희망을 주느냐?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기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회사가 모듈러 건축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보다도 이게 더 강력한 재료인 것 같고요. 매수가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네, 상승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문제는 지금 윗골이 살짝 달렸는데요. 3만원 정도 라인대에서 저항이 존재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2만원 정도대에서 지지선 만들어내는 모습, 이거 확인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갔고요. 들어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지지선 확보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형태, 그 다음에 또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 형태 모습과 뚫고 넘어가는 모습,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시 저항대, 매물대의 존재에 의해서 이제 살짝 눌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일단 상승 강도가 좋고요. 분위기 좋기 때문에 갭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000원 이상에서는 계속 홀딩해도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지난번에 매수했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돌릴 때 매수해야 되는데 둘 다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래서 매수는 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버티셨잖아요. 33,000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빠졌으면 마이너스 한 60% 정도 까였을 텐데 이거 버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거 버티고 나니까 그냥 바로 또 수익권까지 진입하는 모습,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반등의 가능성만 있으면 저렇게 미친 척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데다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면 됩니다. 뭐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홀딩 전략 그냥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물 건너갔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도록 대응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롱 글로벌 말씀드렸고요. 카카오 넘어가 볼까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시 약세로 들어갔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좀 있네요. 특별 세무조사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세금 회피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정기 특별조사, 이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일단 벌금을 맞아요.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막 뒤적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벌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 맞으면 그 과징금이 추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세, 악재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런 쪽이고,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뱅크는 좀 괜찮은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특별 세무조사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붙잡고 있던 끈까지 다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조사 결과가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악재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매수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단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들어갔다가 이제 더 넘어갈 것이니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셨다면 일단은 매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추세가 조금 약세로 흐른다라고 본다라면 이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지라인 때는요. 54,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54,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서 일단 있다라면 뭐 변화가 더 생길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수만 하지 않고 일단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라인은 꼭 보세요. 24,000원, 54,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과징금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의 주가 하락은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볼게요. 위메이드 뭐 맥스, 플레이 전부 다 하한가였죠? 일단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그 하한가에 매도 잔량 쌓여있는 게 200만 주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더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점상한가 같은 경우도요. 상한가 잔량이 200만 주 넘으면 다음날 한 번 더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날 뭐 상한가가 나오지 않는 수가 있더라도요. 일단은 치고 올라갑니다. 보통 10% 이상 올라갔는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놨으니까 보통은 10% 이상 하락할 수가 있겠죠. 또 아직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점 하향고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 피할 수가 없을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증거금을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또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또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반대 매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위협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라인은 뭐 27,000원 정도 3만원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점 하한가이고 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조심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조심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좀 있고요.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매도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 5만원대 이상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고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매도가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비중이 많다면 줄이시고 뭐 필요 없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고 이게 당장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네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이 종목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고 네 이미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2만원에 사가지고요. 2만원 사서 22만원에 팔아먹었잖아. 근데 22만원에 팔아먹은 게 지금 보니까 완전 예술적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안 팔았으면 와 끔찍하잖아요. 물론 2만원 사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10배짜리 수익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추세가 10배 이상 나오게 되면 주식가가 끌려 내려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악재가 더 큰 게 한번 터져버리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패스 하셔야 됩니다. 사지 마시고요. 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글쎄요, 뭐, 이제, 이거는 회복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서요. 이거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한화로 넘어갈게요. 한화를 보시면, 요거는 지금 추세가, 뭐, 멍텅구리 같아요. 그죠? 거의 안 나왔어요. 이렇게 추세가 안 나온 애들, 뭔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은 그래도 한 방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추세는 한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상승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2만원에서 35,000원 많이 간 거 아니냐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도 안 되는 추세 전환은 없습니다. 왜냐면 5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돌려놓는 모습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에이 안 되지 라고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만원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수익이 제법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바닥이라고 칭할 수 있는 구간이 2만원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한 60% 많이 올라가면 그 정도인데 그것도 다시 다 깎아내렸죠. 그러니까 지지는 잘 지켜주고 있는데 위쪽 라인의 저항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갈 때 이 부분을 다시 누르고 내려갔던 모습이 있었던 거 참고하시면은 현재 시점은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쪽에 베팅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규 여건 들어가기 좀 애매합니다. 종목 가치는 괜찮은 것
것 같아요. 뭐 실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ROE, 성장성 뭐 다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거 이걸 가지고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려가는 쪽보다는 일단 반등 쪽으로 많이 이제 포지션을 걸어보세요. 왜냐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면 보통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그동안 많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보유 관점도 보시고요. 저점 지지 라인 때는 23,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 자리를 딱 놓고 보시려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지선 잡아보시려면 27,000원 이탈하는 지점이 매도 포인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래쪽 지지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5,000원 아래로는 웬만하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래쪽 23,000원 지지 라인 때는 지켜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래쪽 지지가 그렇게까지 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개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매수는 좋지 않은 위치,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27,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길게 보시면서 23,000원을 저점 바닥으로 인식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홀딩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한국테크놀로지, IHQ, 코롱글로벌, 카카오, 위메이드, 한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